안녕하세요. 선스케어의 기업수다입니다. 오늘은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머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진머터리얼즈 기업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회장님 외에 특수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는 요 라인을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에 일진머터리얼즈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허재명 대표이사 사장이 일진머터리얼즈의 이제 개인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일진머터리얼스에 이제 관계사가 있긴 합니다만 뭐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제 허정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일진홀딩스가 지주사잖아요. 근데 지주사와의 지분관계가 없습니다. 지분관계가 없고, 지주사는 또 이제 일진다이아나 일진전기 같은 굵직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차후에는 이게 일진머터리얼스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 허재명 사장은 차남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장남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계열 분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일진그룹의 현 상황입니다. 현재는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나중에는 손쉽게 좀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이쪽하고 이쪽이. 뭐 요런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뭐 분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그런 정도 분위기는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진메터리얼스도 역시 K뉴질 지수의 이제 지수로 포함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제 배터리주로 구분이 주로 되죠. 이제 동박을 제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핸드폰 쪽, 이쪽 IT 쪽으로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관련이 있는데 주로 요즘에는 배터리 쪽에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왜 2차 전지에서 왜 동박이 중요한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머터리얼스에서 이제 많은 사업군이 있긴 한데, 일렉포일과 기타 부분,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 이렇게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렉포일과 아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게 반기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 9대1 정도로 거의 일렉포일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진머터리얼스는 일렉포일이라는 거는 동박이에요. 그러니까 동박을 제작하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박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I2B라는 것과 ICS라는 걸 나뉘는데, 뭐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과 PCB용 일렉포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처음에 보실 건 이제 PCB라는 건 요렇게 생긴 거, 그 TV나 뭐 핸드폰에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을 뜯어보시면 이런 초록색 판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연체 위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위에 동판을 동판을 이제 동막이죠. 코포 포일을 쭉 해요. 근데 그러면 동막이 이제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식각을 통해서 회로를 새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와 있는 요런 부분에 이제 그런 전자기기들을 올리겠죠. 올려서 납땜을 하면 그게 이제 뭐 TV도 되고 라디오도 되고 하는 것들인데, IT 기기 수요가 많아지면 PCB용 뭐 이제 수요가 많아지겠죠. 이런 인쇄기판의 수요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가는데, 요즘 뭐 핸드폰도 좀 좋지 않고 뭐 글로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PCB가 조금 죽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동판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동막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 수요인데, 이게 그래프상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전기차가 많이 쓰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시면 이게 지금 KCFT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은 SK 넥실리스죠. SK 넥실리스의 캐파와 이제 일진머터리얼스의 동박 캐파인데, 얼추 맞아요. 이게 좀 옛날 자료긴 한데 얼추 지금의 것과 맞습니다. 2020년 지금 36,000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뭐 얼추 비슷해요. 36,000톤 수준이고,
일진 메터리얼스 말레이시아에 2만 톤 지금 익산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1.6만 톤 정도에서 3만 6천 톤 수준이고 이제 그 일진의 계획은 10만 톤까지 이걸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10만 톤까지 당장 늘리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 뭐 연에 10,000톤 정도씩 계속 늘릴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쪽에 투자를 주로 하는 것 같고요. 거의 본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그 전기차나 이쪽에 들어가는 수요를 보고 조금씩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박이 어디 들어가는 거냐? 제가 이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설명을 잘 안 드렸던 부분 중에 기재, 양극 기재, 음극 기재가 있었죠. 이 보시면 양극이랑 음극을 잡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전자의 이동 통로예요. 결국은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전자의 이동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양극 쪽에는 알루미늄 박, 알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알박이 들어가고 음극 쪽에는 코퍼 코일, 그래서 동박이 들어갑니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얇게 별거 안 들어가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전지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극재, 양극재 수량만큼 동박이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뺑뺑 둘러서 이렇게 이 여기서 보였을 때는 주황색인데 주황색처럼 빙빙 둘러서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코일, 동박 위에 음극재, 음극 활물질을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코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코팅을 하고 양면으로 코팅을 하게 되죠. 양면으로 코팅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양극재, 음극 분리막 있고, 음극재 있고, 음극재 이제 뭐 이렇게 음극재랑 이제 그 동박이 같이 붙어 있겠죠. 여기는 알박이 붙어 있고, 그런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그 면적만큼 동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얇기는 다르지만 동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 CT 사진인데 엑스레이겠죠.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양극, 음극 번갈아 가면서 있죠. 이게 양극, 음극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젤리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말아서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 롤형일 때 롤로 이렇게 말라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양극재가 들어가는 만큼 동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고 배터리 무게 중에 한 15% 정도는 동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가격, 구리 가격이 계속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도 가격적인 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양극재, 음극재는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 밀도가 높아지고 있죠. 저기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는 들어가는 비중이 적어지고 있는데 이 동박은 이 면적만큼 쓰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비중이 계속 쓰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동박은 계속 전기차가 많이 쓰이면 계속 이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다만 이제 전고체로 넘어가거나 그 이후에 어떤 더 음극재를 리튬 금속으로 대체를 하거나 하는 정도에까지 기술이 발달이 되면 이제 동박이 덜 쓰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현실화된 기술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된다고 해서 동박이 당장 없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동박이 그 당장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에서도 뭐 10만 톤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10,000톤씩, 2만 톤씩 늘려나가겠다, 캐파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납품이 됩니다. 이렇게 롤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얇아요. 6마이크로, 9마이크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얇은 것들을 이렇게 롤형으로 드럼으로 말아서 그렇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끊어지고
얇기는 뭐 마이크로 단위로 얇은데 길이는 거의 5km, 뭐 4km, 5km까지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얇고 고르게 얼마나 길게 뽑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진이 지금 ICS는 아까 말씀드린 PCB에 들어가는 기판에 들어가는 동박이고 그러니까 I2B는 이제 전기차용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전기차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글로벌에서 한 6개 정도 회사가 이제 이 전기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서 바라는 정도 수준의 동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회사 2개, 그 다음에 넥실리스가 있고요. 뭐 한국 회사죠. 넥실리스가 있고 일진 있고요. 이제 여기 표에는 중국 등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왓슨이 들어가겠죠. 왓슨은 중국 1위 회사고 SK 주식회사가 왓슨에 거의 3천억 정도 투자를 했죠. 뭐 거의 2대 주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SK는 넥실리스도 있습니다만 이쪽 중국에도 지금 어느 정도 지분 투자가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CCP는 일부 중국 회사라고 나오는 곳도 있는데 사실 대만 회사죠. 대만 기반으로 한 회사고 중국에 공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만 회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를 하면 지금 뭐 대만 회사, 그다음에 그 넥실리스, 일진 이렇게 3개 회사가 꽤 거의 다 먹고 있죠.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 앞으로의 그 많은 캐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지금 그 와중에 일진에서 이거 3천억이거든요. 심지어 이거는 그 정정 공시를 내면서 300억으로 고시를 했던 것을 3천억으로 바꿨죠. 네, 3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응급제형 생산 설비를 3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1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 공장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신설 투자를 하겠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뭐 10만 톤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원래 계획보다 좀 더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근데 9월 말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이런 막 늘리고 있던 중에 일진 머티리얼즈와 SK 넥실리스가 공장 부지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잖아요. 일진의 공장이 있는데 바로 담 너머에 SK 투자단 방문 소식이 돌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이 자유무역지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프리 인더스트리얼 존 안에 일진의 공장이 있거든요. 이 프리 인더스트리얼 존이 어떤 거냐면 좀 혜택을 주죠. 저희도 뭐 다른 여러 지구들이 있습니다만 말레이시아도 이런 게 있죠. 심지어는 이 이동 제한 명령, 코비드19로 인한 이동 제한 명령이 있었던 기간 중에도 사라왁 프리 인더스트리얼 존, 그러니까 일진이 있는 요 공장 이 존에는 니네 영업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 혜택이 있는 곳이고, 사실 요 부지가 지금 현재 일진이 공장을 돌리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 공장이 지금 뭐 이게 최근 사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공장 자체는 지금 현재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일진도 공장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기 이 공장까지가 여기 있는데 공장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소문이 돌고 있는 곳은 이곳이죠. 이 땅에 SK가 땅을 보러 왔다, 실사를 하러 왔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실제로 SK 입장은 우리가 그 후보지, 말레이시아의 후보지로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소문에는 미국에 바로 SKC 공장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바로 이제 공장을 세워서 납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고, 확정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SK에서 어느 정도
이 말레이시아의 요 자리를 염두에 두고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이게 그냥 공장 옆에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말레이시아로 가는 이유가 지금 전기랑 전기세 같은 공공시설 같은 이런 공공요금이죠. 전기료가 싸죠. 30% 정도 싸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싸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가장 클 거예요. 이게 가장 크고, 뭐 물론 이제 헝가리나 이쪽으로 이제 그 물건들을 실어 나르기에 좀 중간 기착로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한국에서 왔을 때랑 큰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랑 인건비가 싼데 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 현직 분들을 쓸 거 아니에요. 현직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장에서 막 이제 연구 공장 그 숙련공을 만들어 놓으면 SK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 넥실리스 공장 세우면 여기로 다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실 이분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으면 옮겨갈 수 있어요. 근데 옆 공장으로 그렇게 해서 숙련공 빼가면 일진에선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동박제조가 장비 산업이라서 뭐 사람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그 다른 문제이고요. 사실 공장의 숙련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일진도 좀 반발을 하고 있죠. SK도 좀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아직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지역이 아니면 동박을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동박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죠. 사실 기술을 갖고 있는 거지 공장을 세울 부지를 찾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일진에 그 담 너머 옆에 공장을 세운다? 그거는 어떤 견제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지금 동박 시장이 치열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동박은 그 배터리 소재 중에서 메인은 아니에요.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가 4대 재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박은 음극재에 들어가는 일부 소재 중에 하나죠. 뭐 음극 기재니까 일부 소재 중에 하나고, 근데 동박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동박을 제조해서 이렇게 얇게 고르게 만들 수 있는 회사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회사밖에는 전기차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당분간 동박을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진 머터리얼즈의 그 이제 가치는 계속 될 것 같고, 일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선스케어 기업수다 일진 매터리얼스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